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힘들고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의 동기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동기로 노력하시나요? 돈, 집, 명예, 아니면 이성? 이 영상에서 소개되는 뇌과학자 앤드루 후버만은 외부에서 주는 모든 보상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주는 보상을 바란다면 도파민이 외부 보상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돼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원하면서 불행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라고 하죠. 결국 이를 지속할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에서 스스로 보상을 느끼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뇌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앤드루 후버만의 인사이트를 들어보겠습니다. 초기 단계의 노력과 집중은 불안, 스트레스, 혼란처럼 느껴질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과 아드레날린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헬스장에 처음 가서 바로 자기 기록을 경신하거나 가수가 워밍업도 안 하고 바로 무대에 서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뇌도 마찬가지로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어떤 생각을 할지 서서히 집중해야 하죠. 1시간의 시간이 있으니까 앉아서 1시간 동안 최고의 일을 해낼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집중력을 발휘하기 위해 들어가야 하는 이 초기 단계에서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떤 분야에 몰입하여 생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느껴질 때 그 기분 좋은 보상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 도파민 시스템을 잘 알아두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노르에피네프린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라면 아세틸콜린은 주의 집중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도파민은 자연이 우리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기 위해 만든 아주 오래된 시스템입니다. 책을 출판하거나 계약을 따냈을 때 또는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때 도파민이 솟구친다고 많이들 얘기하죠.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처럼 말이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도파민의 진짜 중요한 역할은 우리가 중요한 성과를 이뤘다거나 올바른 길에 있다고 느낄 때마다 분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는지는 우리 몸의 도파민 시스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어떤 방법으로 일을 하며 어떤 결과를 내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글쓰기가 어려워도 다음날 800단어를 쓰고 나서 이제 시작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나 긴장을 일으키는 다른 화학 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이나 아드레날린 수준을 조절해 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더 여유롭고 집중력 있게 장시간 동안 작업할 수 있으며 올바른 방향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동물의 세계를 예로 들어볼게요.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아 나서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슴은 물이 필요하다는 걸 명확히 알진 못해도 불편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아기가 음식을 원할 때 불안함은 가지지만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고 우는 것처럼 말이죠. 사슴이 물냄새를 맡고 개울가에 도착해서 물을 마시는 순간 도파민이 분비돼요. 그 도파민이 사슴을 더 큰 호수나 먹이를 찾는 쪽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도파민이 분비되며 우리의 집중력을 강화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마약 남용이나 알코올 중독, 그리고 일부 행동 중독이 위험한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마약이 도파민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같은 수준의 도파민 분비를 일으킬 수 있는 다른 행동 없이 끝없는 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나는 중독의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상으로 보는데 이게 바로 도파민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과 정말로 일치합니다. 보통 도파민 시스템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일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용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교류, 일,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받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스트레스 시스템도 아침에 이불 밖으로 나오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코르티솔이 바로 그 역할을 하죠. 처음에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었지만 결국 즐거움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도파민 시스템은 집중을 필요로 하는 상황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나중에 또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드는 신경 가소성을 일으키도록 자연히 설계한 겁니다. 그 사슴도 그 냇가가 어디 있는지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불안함을 느낄 때 나는 일어나서 이 특정한 경로를 따라갈 거야 라는 과정을 기억하고 기억을 생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파민 시스템을 모든 보상의 해결책으로 생각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좋아요를 받으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심리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노르에피네프린이 만들어내는 불안감의 정도와 아세틸콜린 및 도파민이 어떻게 결합하며 그 영향이 얼마나 지속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학물질의 상호작용이 우리가 특정 작업에서 뛰어나게 수행할 수 있는 행동과 연결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가 그 일의 성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리의 보상 시스템은 완전히 내부적인 메커니즘으로 작동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우리의 도파민 수준을 높이는 것은 외부에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자신의 마인드셋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성장 마인드셋에 대한 아이디어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즐거움을 찾고 답을 찾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문제 풀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의 이야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단순히 문제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도파민이 분비되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퍼즐을 해결하는 것을 즐겼죠.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런 아이들은 퍼즐을 잘 풀 뿐만 아니라 수학과 같은 학문에서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장 마인드셋이 뇌과학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느끼는 불안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집중하려고 애쓰지만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모든 것은 극복해야 할 도전 과제와 같습니다. 이 도전을 넘어서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집중할 수 있는 상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노력의 결과로 보상을 느낀다면 그 과정 자체에서 즐거움과 약간의 설렘을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속에 긴장된 아드레날린이 풀리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줍니다.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 많긴 한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맞아.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좋다. 와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신경회로를 이해하고 활용하면 정말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의 모든 일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책을 쓰는 일이든 팟캐스트를 만드는 일이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든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든 자연이 우리에게 준 이 신경회로는 우리의 다양한 목표에 아주 잘 맞습니다. 하지만 플로우, 즉 몰입 상태에서 바로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치 트램펄린을 타고 뛰어서 플로우라고 적힌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업이나 운동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이 항상 좋아야 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좋은 기분만큼이나 어려운 시기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동안 스스로를 격려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힘을 줍니다. 만약 여러분이 불안이나 스트레스를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으로 볼 수 있다면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셋은 과정을 더 잘 견디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실수하거나 목표를 달성할 때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거리 달리기를 할 때 특정 지점까지 도달했다면 그것을 작은 성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런 긍정적인 반응은 도파민을 생성하여 아드레날린의 양을 줄이고 달리기를 더 여유롭고 더 오래, 더 힘차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실제 연구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활동을 무엇 때문에 멈추는지를 탐구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노력할 때마다 뇌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화학물질이 조금씩 분비되고 뇌 줄기에서 이를 계산합니다. 어느 순간 노르에피네프린의 양이 많아져서 우리의 생각과 움직임을 멈추게 만들고 우리는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벗어나 더 많은 에너지와 더 긴 거리를 달릴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은 도파민입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인류는 어려운 자연 환경과 복잡한 사회 문화 속에서 생존하고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말 힘든 상황, 최악의 가족 여행을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잘못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누군가가 재미있는 농담을 던집니다. 이때 우리는 거의 바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은 스포츠 경기에서 이긴 팀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양쪽 팀 모두 경기 동안 열심히 노력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긴 팀을 보면 그들에게는 마치 새로운 에너지가 생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매우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이 에너지는 신체적인 것, 예를 들어 글리코겐이나 케톤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은 신체 내부의 물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다른 화학물질 수준을 조절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나 피로를 극복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중요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극복하는 능력은 우리가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겪는 이런 상황에서 작용하는 신경화학 물질이 같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에 도달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만약 당신이 기분이 나쁘거나 상처받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아직 이 여정 속에 있고 계속 전진하고 있어. 최소한 여기 있고 숨을 쉬고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독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동기부여는 단순한 심리적 격려가 아니라 우리 뇌 속의 화학 반응 때문입니다. 도파민이라는 화학물질이 노르에피네프린을 조절하면서 너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 계속 나아갈 수 있어. 라고 마치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주는 계속 나아가라는 허가와도 같고 이 허가는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가 내리는 결정입니다. 또 하나 풀고 싶은 오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미국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 출신 친구와 함께 강연을 하고 있을 때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외부 보상에 의존하지 않고 어떻게 계속해서 자신을 동기부여할 수 있나요? 그 열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 친구의 답변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외부 보상을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그 실험에서는 방과 후 시간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걸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릴 때마다 작은 금색 별표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금색 별표를 받는 것을 좋아했죠. 금색 별표는 아이들에게 외부적인 보상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실험자들이 별표 주기를 멈췄을 때 아이들은 그림 그리기를 그만뒀죠. 그들은 그림을 그리며 느끼는 기쁨을 외부 보상과 연결지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더 나아지고 열심히 일하길 원한다면 우리 안의 도파민이 외부 보상에 얼마나 많이 연결되어 있는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단지 어딘가에 도달해서 그걸로 끝내고 싶은 거라면 그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도파민이 외부 보상에 너무 많이 의존하게 되어서 점점 더 많은 걸 원하면서 불행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는 자신이 하는 일의 지속시간, 방향, 결과를 스스로 조절하고 내면에서 오는 보상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는 마치 내가 잘하고 있어, 올바른 길을 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자기 격려는 외부 요구와 압력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어떤 부분에 대해 스스로를 보상할수록, 그리고 그 일이 우리의 목표 방향과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 일에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쏟게 됩니다. 이 에너지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제한된 양의 노르에피네프린이 잘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실제로 그만두고 싶은 충동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 안에서 작은 목표들마다 자기 자신을 보상할 때 그들은 그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 무한한 에너지와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내용을 듣고 그동안 뭔가 망각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나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노력하는 사람들은 외부 보상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 스타들, 사업가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을 봐도 그렇죠. 물론 외부 보상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외부 보상만을 바라보며 노력한다면 그 행동을 지속하지 못할 겁니다.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의 동기를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